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47분 동부 표준시입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휴가 분위기에 젖어들 준비를 하던 그 평범한 오후에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가격이 온스당 67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숫자가 품고 있는 수학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월가의 8개 거대 은행들이 3년 전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몰래 심어두었던 알고리즘이 동시에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법령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터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단 32일이라는 생존의 창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입니다. 그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현대 금융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기만극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한통속이 되어 여러분의 자산을 앗아가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서류, 다시 0847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부가 발행한 한 장의 긴급 문건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번호 25-0847이라는 이름의 긴급 서류를 조용히 배포했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이른바 티어 1급 8개 대형 은행들에게 2026년 1월 20일까지 무제한적인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은행들에게 대놓고 법을 어겨도 좋다는 통행증을 발급해 준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한다는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거대 자본의 편에 서서 규칙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앞서 말씀드린 67달러 25센트라는 숫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은행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킬 스위치였습니다. 2023년 당시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를 대비해 강화된 증거금 청산 프로토콜인 4.07B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은행들이 과거에 온스당 22달러 선에서 대량으로 쳐놓았던 공매도 포지션이 현재 가격의 3.85배에 도달하면 즉각적인 현금 결제나 강제 청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오후 3시 47분에 정확히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8개 은행이 떠안게 된 미실현 손실은 무려 187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은 당장 이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은 4억 2100만 온스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돈도 그럴 은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정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25-0847이라는 긴급 면죄부를 발행하며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와 유사한 정부의 긴급 면죄부 배포는 과거에도 딱 2번 있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그리고 2021년 아르케고스 자산운용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시스템을 보호한다며 특정 기관들에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면죄부가 발행된 후 짧게는 6일, 길게는 10일 안에 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번 면죄부의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이 32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은행들은 자신들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이 시간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덮고 손실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기만의 시간입니다. 정부의 이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은 곧 끝날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오히려 법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진 공매도 포지션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며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은 전 세계 은 광산에서 1년 동안 캐내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이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종이 자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금리나 정책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법적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084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서류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키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살인 면허를 쥐어준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눈을 떠야 합니다. 과연 은행들은 이 32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가장 정교한 덫이라고 불리는 은 상장 지수펀드, 즉 ETF 시스템 속에는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까요? 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가장 믿음직해 보였던 자산관리 기관들의 배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준 이 기만극의 실제 주연은 바로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돈을 맡겼던 대형 ETF 운영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현금을 종이 쪼가리로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공은 어제의 믿음이었을지 모르나 내일의 재앙은 오늘 우리가 무시한 이 숫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거대 은행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처인 ETF 시장에서는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기만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은 가격의 상승에 베팅하며 증권 계좌를 통해 사들였던 그 상장 지수 펀드들이 사실은 실물 은이 아닌 은행의 부도수표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세계 최대의 은 ETF인 SLV에는 49억 3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자금은 시장에서 약 7,360만 온스의 실물 은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에 기록된 은 매입량은 4,12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240만 온스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의 무려 44%가 실물 은이 아닌 단순한 장부상의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17일에 수정 발행된 SLV의 투자 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은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신탁 자산의 약 18점, 2%를 수탁은행의 미분류 계좌나 현금 등가물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류 계좌란 실물 은이 보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나중에 은을 주겠다고 약속한 종이 쪽지, 즉 IOU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매도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돈을 빌려 쓰고는 그 대가로 실물 은 대신 가공의 숫자를 계좌에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ETF 시스템을 통틀어 보면 현재 투자자들이 맡긴 돈의 31%에 해당하는 실물 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을 샀다고 믿으며 들고 있는 그 증권은 사실상 은행의 파산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연대 보증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구조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시장의 포식자들인 이른바 카마크들이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는 2025년 4분기부터 아주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LV 지분과 은 광산 주식들을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전량 매각했습니다. 은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왜 그는 은 관련 자산을 팔아치운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가 새로 사들인 종목에 있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PSLV, 즉 스프롯 피지컬 실버 트러스트로 옮겼습니다. 이 펀드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실물 은이 금괴 입고된 것이 확인된 후에만 주식을 발행하는 100% 실물 보증 펀드입니다. 또한 그는 운용 자산의 31%를 현금으로 확보하며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곧 닥쳐올 위기는 단순히 은 가격이 오르는 위기가 아니라 종이로 된 모든 은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신용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그들이 발행한 은하이, 오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금괴 들어있지 않은 은은 숫자에 불과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숫자를 실물로 바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와 폴 튜더 존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생 상품으로 연결된 복잡한 금융 도구들을 버리고 검증 가능한 실물 자산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종이은 시장을 탈출해 실물이라는 단단한 요새로 숨어드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내던지는 종이 쓰레기를 소중한 자산인 양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입니다. 투자자들은 은이라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믿고 돈을 맡겼지만 시스템은 그 돈을 은을 억압하고 은행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기준기를 세웠지만 그 기준기로 신뢰라는 기둥을 세우지는 못한 격입니다. 현재 SLV와 같은 펀드들이 들고 있는 미분류 계좌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불불능 상태에 빠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금융배관이 사실은 부식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20일이라는 정부의 면죄부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이 종이성은 더욱 가파르게 흔들릴 것입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ETF에 들어온 실물 은을 빼돌려 자신들의 구멍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 숫자를 뒷받침할 실물은 이미 은행의 탐욕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독한 피로감과 배신감뿐일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오히려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이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숫자가 아닌 실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 종이 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기묘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폐쇄되고 환매가 중단되는 그날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은행의 약속 어음인지 아니면 묵직한 실물 은 온수인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은행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생존이었으며 그 생존의 비용은 철저히 개인들의 희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짐이 되는 이 잔혹한 금융의 논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종이은의 기만극이 한계에 다다르고 마침내 2026년 1월 20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밝아오면 우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쌓아올린 가장 거대하고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부여한 32일간의 면죄부가 끝나는 그 순간 은행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팔아치웠던 유령 같은 은 4억 2100만 온스 중 최소한 3억 8350만 온스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수학적 절망이 시작됩니다. 실물 은 거래의 심장부인 코맥스 금괴, 즉시 출고 가능한 상태로
등록된 등록 재고는 2025년 12월 18일 기준 고작 4,72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은행들이 당장 채워 넣어야 할 물량의 8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8온스를 사야 하는데 금괴는 단 1온스만 놓여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어 부실 자산을 사들여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인공호흡기에 매달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달러를 인쇄기에서 쏟아낸다고 해도 그 달러가 마법처럼 실물은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과 차세대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차의 복잡한 회로 기판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연준 의장의 서명이 담긴 화폐가 아니라 은이라는 금속의 물리적 전도성입니다. 인공지능 서버는 100달러 지폐로 작동하지 않으며 태양광 패널은 종이 계약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은의 수요는 이미 연간 공급량을 10억 온스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결핍은 은행들이 벌여온 종이 장난을 멈추게 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8.1대 1이라는 이 기괴한 부족 비율은 시장의 전례 없는 가격 폭등을 예고합니다. 과거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이 며칠 만에 10배 가까이 솟구쳤을 때의 부족 비율이 6.2대 1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은 시장이 마주한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 청산이 시작되는 1월 20일부터 약 10일에서 15일 동안 은 가격은 온스당 67달러에서 680달러를 넘어 920달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내는 비명입니다. 은행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단 한 줌의 은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아기다툼을 벌이는 동안 가격표의 숫자는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광산에서 은을 더 캐내고 싶어도 새로운 광산이 가동되기까지는 7년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은이 필요하다고 해서 땅을 더 깊게 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은행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물리 법칙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자원이라는 물리적 실체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 세계는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금괴 은은 없는데 사겠다는 주문만 폭주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결국 거래 정지와 시장 폐쇄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수백 년간 쌓아온 신용화폐 체제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은이라는 가장 정직한 금속에 의해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재건할 수는 있어도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의 불빛 아래에서 비밀리에 작성된 서류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진실은 종이 위에 적힌 약속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실체의 무게뿐입니다. 성벽을 높게 쌓아 올렸지만 정작 성문을 지킬 병사가 없는 형국입니다. 찬란했던 금융의 시대는 이제 차가운 금속의 현실 앞에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필연성과 고갈된 금고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선택과 행동뿐입니다. 이 기만극의 막이 내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2일입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잃는 고통의 카운트다운이 되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3단계의 일정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는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현재 가격인 67달러에서 72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금이 실물 은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좌에 SLV나 SI, VR과 같은 종이 은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늦어도 1월 15일 전에는 전량 매도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실물이 없는 종이 약속일 뿐이며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되어 여러분의 자산을 동결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마이클 버리와 같은 거물들이 선택한 PSLV나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은 온수로 자산을 옮기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선물 계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실물 인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강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물 은을 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아직 외서 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 가장 안전한 진입 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운명의 날인 1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급등기입니다. CFTC의 면죄부가 만료되고 은행들의 강제 매수가 시작되는 순간 가격은 순식간에 95달러에서 180달러 선까지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이때 전 세계 주요 언론인 MBC나 블룸버그가 뒤늦게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하며 대중의 광기가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이미 시중의 실물 은은 씨가 마른 상태일 것입니다. 소매 딜러들의 선반은 비어 있을 것이고 실물을 구하기 위한 프리미엄은 가격의 50%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나 환희에 휩싸여 소중한 실물 자산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하며 발생하는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정점기입니다. 은행들 사이에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고 은 가격이 온스당 680달러에서 920달러라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전략적 이익 실현의 시점입니다. 보유 물량의 25%에서 40% 정도를 매도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수익을 확정 지으십시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이상의 물량은 끝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종이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긴급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며 새로운 화폐 질서를 논의하는 혼돈의 시기에 실물은은 가장 강력한 결제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20일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 문서 25-0847에 명시된 법적 시한입니다. 은행들은 이 날짜를 피할 수 없으며 수학은 타협을 모릅니다. 4억 2100만 온스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이들에게 4700만 온스의 재고는 잔인한 농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수만 년간 지켜온 가치의 근원으로 강제 회귀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종이는 결국 종이로 돌아가고 금속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사전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코맥스 금고의 재고 고갈과 정부의 이례적인 긴급 면죄부, 그리고 내부자들의 은밀한 대피까지 모든 증거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연결된 점들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32일 후의 세상은 오늘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여전하겠지만 그 불빛을 지탱하던 금융의 신뢰는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약속된 구조를 기다리며 빈 종이 쪽지를 쥐고 울부짖을 때, 누군가는 묵직한 진실의 무게를 손에 쥐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32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거대 은행들이 쳐놓은 수학적 덫에서 벗어나 실체의 세계로 건너오십시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1월 20일 그 이후의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진실에 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